한글 자막을 보시려면 화면을 터치한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CC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로 민희진 전 대표 미국 변호사 전격 회동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 대표 겸 현 OK 레코즈 대표가 갑자기 SNS를 통해서 미국에서 날라온 변호사와 전격적으로 회동한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NS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사가 이렇게 났고요. 하이브 역바이럴 의혹 민희진 미국 변호사와 만남 조각이 맞춰지는 중. 그렇죠. 민희진 전 대표가 그 미국 변호사를 만난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요.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조각이란 건 퍼즐이거든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이브가 자신을 미국에서 비방했다는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전 어도 대표가 오늘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 한 장하고 네,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왼쪽이 민희진 전 어도 대표고 오른쪽이 미국에서 날라오신 미국 현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도 사무실인가? 하여튼 어디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뭐 회담이라기보다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SNS에 이분하고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제 올렸는데요. 결국 이제 하이브가 미국에서 자신을 역바이를 했다 이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계신 변호사분이 그 미국에 있는 하이브 자회사 그 역바이럴 회사 그 회사에다가 뭐 재판을 걸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가 일단 SNS 올린 글부터 보겠습니다. Thanks so much, Matt. 이분 이름이 매트인가 보네. 너무 좋은 조언 감사했어요. 미국에서 태그 PR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님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 태그 PR이라는 회사가 하이브 자회사예요. 뭐 홍보 회사인데요. 여론 회사죠. 현재 태그 PR의 역바이럴 소송과 관련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하고 유의미한 조언을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랬고요. 곧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좀 전에 했던 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해가지고 뭐 I had a chance to meet in Seoul with a lawyer who is currently handling lawsuit in the US to uncover what Tag PR has really been up to. Hearing directly how artists in the US are responding was super helpful. Pieces are starting to come together. 모았어. 이렇게 영어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현지 변호사분은 하이브의 미국 현지 자회사 중에 하나인 태그 PR이라고 하는 그 여론회사, 홍보회사라고 그러죠. 그 홍보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회사가 뭐 그 여론조작 같은 거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소송하는 분인데 이번은 그 민희진 씨랑은 관련이 없지만 어쨌거나 민희진 씨가 자신에 대한 역바이럴을 했다고 주장하는 태그 PR에다가 다른 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니까 조언을 드는 건 사실 자신에 대한 어떤 역바이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변호사입니다. 그냥 미국 현재 다른 가수들이 그 태그 PR한테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가수들을 위해서 이분이 대신 소송을 걸어주는 그런 변호사거든요. 그런 겸사겸사 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나도 피해를 봤는데 뭐 이렇게 이점도 주장했거든요. 그 태그 PR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하이브 자회사다 이거죠. 하이브 아메리카 자회사인데 그 태그 PR이라는 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자신을 이제 역바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 주장은 이제 이거예요. 제 주장을 잠시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희진 전 대표는요, 지난해 뭐 여러 유튜브나 이런 기자들과 만남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하이브 자회사이자 미국의 PR 회사인 태그 PR이 자신을 역바이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자회사인 태그 PR 시켜서 민희진 전 대표를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자신에 대한 역바이러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 뭐라 하냐면요. 자신과 하이브가 법적 싸움, 뭐 여러 싸웠잖아요. 싸움이 시작된 이후부터 해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그 인터뷰에서 뭐라 하냐면요. 제가 하이브랑 분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해외에서 이상한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보드 기자한테 찌라시를 하나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상한 찌라시를 빌보드 기자가 받았답니다. 근데 그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태그 PR에서 받았다고 빌보드 기자가 그랬대요. 그래서 태그 PR이라는 회사가 빌보드 기자한테 민희 씨 험담하는 그런 뭐 찌라시를 보냈나 보죠. 그걸 나중에 자기가 주워들은 거죠. 주워든 게 아니라 빌보드 기자한테 어떻게 들은 거죠. 그래서 놀랐다 이거죠. 그래서 할리우드 배우와 관련된 그 여론 조작 관련 재판에서도 민희진이나 이름 나왔다. 그걸 이제 자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이브는 이런 거 이거는 하이브나 하이브 아메리카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이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에 대한 그런 험담, 음해 이런 거를 했다 이거죠. 자회사인 태그 PR을 시켜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왜 민희 씨를 험담하는지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민희 씨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미국에서 민희 씨를 역바이를 할 가치가 있나? 국내에서는 역바이를 할 가치가 있죠. 민희 씨가 인지도가 매우 높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민희 씨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다고 거기서 민희 씨에 대한 역바이를 할 돈 주고 그렇게 이런 이제 하이브에서 그런 주장도 하고 반대쪽에서 그런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민희 전 대표가 이렇게 이분하고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었다는 걸 오늘 이제 올렸습니다.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그래서 그렇죠. 지난 그 하이브가 민희 전 대표와 다니엘 어머니 상대로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민희 전 대표가 아무런 SNS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침묵을 깨고 이제 갑자기 미국 현지 변호사랑 회동한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하이브가 미국에서 나를 음해했지. 자회사인 태그 PR 시켜서 그래서 그 태그 PR이라는 회사는 재판 중인 변호사님도 만났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행 상황 들었으니까 뭐 긴장해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공개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미국 변호사를 만나는 걸 갑자기 민희 전 대표 공개했고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런 거 여러분께 올려드렸었죠. 손해배상 재판에서 다니엘은 변호사 7명을 선임했는데 민희 전 대표는 1명만 선임해서 지금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영상을 제가 이거 어제 올려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추가로 더 보면은요, 어도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과 다니엘 어머니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3명한테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왜? 이때까지 뉴진스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어머니와 민희 씨 3명이 공동 책임이 있다. 3명이 주동자야. 이렇게 어도가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뉴진스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1,000억 원 이상 받지만 그래도 사정을 봐줘서 깎아서 아주 적은 액수인 431억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힌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법적으로 따져보면 1,000억도 훨씬 넘어요. 뉴진스 활동 안에서 어도 손해본 금액이 1,000억도 넘기 때문에 어도가 다니엘과 다니엘 어머니랑 민희 전 대표에서 1,0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도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431억 원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431억 원도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어도가 굉장히 금액을 깎은 것이 낮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그 이유는요.
이기기 위해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0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면 판사들이 보기에도 1,000억 그럼 벌써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0억을 피해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로 확 깎아서 431억 원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게 다니엘하고 다니엘 어머니는요 변호사 7명이나 고용했습니다. 7명 법무법인 하우에서 7명을 고용해서 바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르닌 전 대표는 달랑 지금 1명만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를. 그것도 잘 우리가 모르는 별로 그 전에 미르닌 전 대표랑 계속 거래하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작은 법무법인 것 같아요. 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1명만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 숫자 어도어는 자기들이 이겨야 431억 원 받으니까 5명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다니엘은 법무법인 화우 기타 등등에서 무려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미르닌 전 대표는 조그만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만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어요. 미르닌 전 대표 돈이 떨어졌다. 아니면 미르닌 전 대표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냥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1명만 선임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르닌 전 대표가 미국 변호사랑 전격 회동한 사실을 갑자기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